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최근 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그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잇따라 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이준석 후보와 생각이 같고 그 정책 방향은 함께한다. 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준석 측에서 이렇게 또 폭로를 했어요. 뭔 내용이냐 봤더니 그 친윤에서 국힘 그 당권을 줄 테니까 그 단일화를 좀 해달라라고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대신 완주를 할 거다라는 그런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것들을 본인 스스로 폭로하면서 자기 측에서 폭로하면서 예. 당권을 두고 지금 일종의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이게 이제 현재까지는 단일화 의사가 없다는 거겠죠.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몸값을 올리려는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준석이 단일화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뭘까? 결국 이 사람들은 이준석, 한동훈, 김문수, 뭐 홍준표 할 거 없이 결국 대선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음 당권을 어떻게 하느냐에만 지금 다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준석 입장에서 다음 당권을 김문수 후보가 약속한다는 게 과연 그 보장성이 있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겠죠. 사실 네. 김문수라는 사람이 그제 토론에서도 봤지만 이제 4월 달에 재입당해가지고 강령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인데 그것도 그 당에서 계속 바꾸려고 그러고 밀어내려고 하는데 어거지로 대통령 후보라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 향후의 당권의 향배에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준석 후보한테 뭘 약속해 줄 수 있을 건지가 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마쿠에서 어떤 거래나 흥정이 있을 텐데 그 흥정의 아이템으로 내세울 만한 당권을 넘겨주겠다. 이거는 친윤 측의 소망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의 장악력이나 협력을 대선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준석은 저기서 당대표 시절에 그 친윤들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배신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당권을 잡겠다고 하는데 친윤들이 돕겠다는 거잖아. 그 이번에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한 번 당했는데 예, 하는 게 있을 거고 또 본인의 정치적 장래를 볼 적에 어쨌거나 이번에 완주를 해서 10%만 얻으면 예. 상당히 다음을 생각할 적에 본인이 유리한 고지에 오른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어차피 또 단일화 얘기가 될 텐데 예. 그때 가서 어떤 흥정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문제가 이준석이나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제일 클 텐데 예. 그거를 국힘이 그러면 확실하게 보전해 주면서 당권까지 약속을 하고 당권을 바탕으로 한 그 다음에 서울시장 도전 여기까지 아마 약속을 해야지 예. 그나마 이준석을 유인할 만한 일종의 미끼가 될 텐데 그렇게 가기에는 국힘이 아직 그렇게 통일된 의사가 있지도 않고 그만큼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둘이 합쳐가지고 뭐 시너지가 날 것도 없잖아요. 뭐 예. 지지율이 오르기를 하겠습니까? 뭐. 근데 그쪽에서 이게 마지막 동아줄이니까 이제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남은 거니까 예. 계속 단일화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준석한테 가는 표는 사표가 된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죠. 예. 자기네 표를 좀 올리기 위해서. 근데 그러려면은 김문수 씨가 뭔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난번 토론도 망했고 앞으로도 뭐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둘을 끌어당길 만한 공통의 어떤 이득이 없어 보인다. 그게 예.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당장 내년이네요. 그렇죠. 예. 예. 얼마 안 남았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 저당에 있는 사람들은 오세훈 씨를 포함해서 다 서울시장을 내가 할 수 있느냐 그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실상 제일 많죠. 그리고 예. 거기에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대선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지 자기한테 유리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그냥 각자 계산을 막 하는 것 같은데 대선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지금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려면은 대선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자기들이 정치적인 어떤 입지나 이득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저렇게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걸 보면 그냥 망해가는 당의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자, 이번에는 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갑자기 뜬금포를 날렸어요. 진짜 뜬금없는 소리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 제일 황당한 거는 후보도 아닌 후보의 배우자, 그러게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와 설란영 여사의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성현 의원을 만났더니 이성현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김건희를 불러가지고 왜 내란을 하겠는지 그걸 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한 문제의식을 그나마 좋게 해석을 해주자면 예. 지난번 윤석열 때 배우자 문제 또 배우자의 어머니, 배우자 오빠, 뭐 배우자의 전 남친 온갖 문제들이 다 배우자 중심으로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전에 좀 검증해서 털고 가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의식이 생기게 된 근원에 있는 사람이 김건희인데 거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 진실을 밝혀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게 먼저지. 지금 그거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제안을 하면 사람들이 다들 그 제안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코웃음을 치지만 그 배경에 있는 김건희라는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 선거 전략으로서도 굉장히 이상한 플레이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하고 나서 비아냥만 듣잖아요. 예. 뭐 이준석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뭐 택도 없는 소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런 거를 저렇게 툭툭 던지는 걸 보면은 저 당은 전략도 없고 무슨 브레인들도 지금 전혀 돌아가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사실상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했을 것 같은데. 예. 더군다나 천하용인 그래가지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이 위원장이 한때는 그 이준석 라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그 후보도 이번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탁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앞에 있었으면 뭐 혼내줬을 것이다. 혼내줬을 이런 식으로 것이다.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얘기를 하던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는 독신인데 네.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들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저기 옹호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거기에 뭐 대상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한때 함께 몰려다녔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우습거니와 선거에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될 얘기를 꺼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렇군요.